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지난 주말 정말 막장의 막장, 반전의 반전. 이걸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여러 개가 발생을 했었죠. 잠깐 정리해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워낙 네. 이 막장 드라마는 두 번씩 봐도 참 이러기가 힘든데 하는 게 있어서요. 예. 네, 뭐 어쨌든 그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거는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기 예. 때문인데 윤석열 씨의 이제 파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이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고요.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제까지 최종 등록을 한 후보는 총 7명입니다. 기호 1번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고 기호 2번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고 기호 3번 조국혁 신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기호 3번은 이제 빈 번호가 됐고요. 기호 4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기호 5번이 지금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등록이 돼 있고 무소속 후보가 2명입니다. 이번 선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준석 대 김문수 대 이준석 이게 3파전 내지는 뭐 이재명 대 김문수의 양자 대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후보들이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서 연설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거 홍보 음악을 활용할 수 있고 현수막을 본격적으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근하시면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각 후보별로 주요한 길목마다 선거 홍보를 하는 현수막들을 게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자정까지 이 공식 선거 운동이 계속되고요. 오는 5월 29일과 5월 30일에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본 투표는 6월 3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조기 대선 일종의 이제 보궐선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첫 유세를 아침 10시에 윤석열 씨의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공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경기도 성남의 판교와 화성 동탄, 뭐 대전 등등.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세 일정을 보시면 첨단 산업들의 중심 지역인 곳들 중심으로 오늘부터 이제 그 유세를 집중 유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5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 물가를 포함한 민생 문제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오후에는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보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한다. 이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본인들의 이제 보수 지지층에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이제 선거 운동을 할 거다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전 0시에 전남 여수의 산업단지를 방문하면서 후보로서의 첫 번째 유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동안에 이른바 이제 정치 쿠데타라고도 표현이 되는 국민의힘 내부에 뭐 제가 뭐 비평가로서 굳이 비평을 하자면 이제 막장이 펼쳐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 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격심한 혼란 끝에 채 24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시도가 무산이 되는 뭐 그런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대략 그때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만났을 때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한 건은 이제 김문수 후보 교체를 시도할 걸로 예상되던 전당대회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이제 기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인정해달라,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목적으로 열리는 건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는 건지 아직은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거라서 이제 기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요 이유였고, 그리고 이제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같은 경우는 채권자인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처분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은 이제 밤새
후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법적 정당성을 예.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후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이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이제 속도전에 들어갔는데 일단 9일 밤에 교체 시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16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 단일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예. 10일 오전 0시를 기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를 대체 후보로 추진한다. 예.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10일 새벽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예. 이 두 개를 동시에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후보 선출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를 새로 등록 신청을 받겠다라고 예. 했는데 문제는 이 공고 시간이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동안 예.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만 대한민국 제2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겠다라고 공고를 했고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한덕수 후보 한 사람을 받기 위한 절차다. 서류도 이렇게 뭐 수십 가지 서류를 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단 1시간 그것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받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덕수 후보 측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고 시간을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만 예. 열어놓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하고 난 토요일 아침에 김근식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같은 예. 경우는 반농담식으로 본인도 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예. 이런 취지의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괴한 예.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전 3시 30분에 새벽 3시 30분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00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책임당원이 됐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것도 원래는 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되려면 당부 1,000원 이상을 3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비대위원회라든지 최고위원회에 이제 특례 절차를 거치면 네.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한덕수 후보 전 후보만을 위한 네. 일종의 이제 특혜가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당연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단독 등록을 했고요. 예. 그로써 이제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마무리한 지도부는 사후 승인을 위해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를 진행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의 이런 성급한 혹은 사실상 쿠데타에 준하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이 발생을 했는데 곧바로 김문수 후보가 긴급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밤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예. 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예. 법적 대응을 시작을 했고요.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굉장히 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오후에 양측을 불러서 재판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밤 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각 후보는 물론이고 예. 각 당내 경선에 참여했었던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도 지도부의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예. 한동훈 후보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그 캡처 게시물을 준비를 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각각의 후보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입장을 냈고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놈이 한밤중에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라고 예. 입장 냈고요. 안철수 후보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 나경원 전 후보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부를 일제히 비판하고 예.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7시가 되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시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 30여 분 만에 이제 협상 결렬. 그리고 다시 이제 김 후보 측에서는 여러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거나 네. 혹은 반반씩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네. 등등을 제시를 했지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덕수 후보 측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 측에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봤겠죠. 예, 뭐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가처분도 법원에서 기각이 된 바가 있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후보 측에 이제 유리한 정황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ARS 당원 여론조사도 아마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그 협상이 진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1시에 비대위에서 ARS 투표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교체 반대가 근소하게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후보 교체하는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선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단 유임이 된 상태입니다. 아 정말 엉망이군요. 막 이틀 만에 후보가 2번 바뀌고요. 이런 2번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교체 시도가 이제 뭐 실패했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봐도 엉망입니다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결국 이제 지도부의 무리한 사실상의 이제 후보 교체 쿠데타 시도를 당원들이 저지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7년에 헌법이 다시 선 이래로 이런 수준의 정치 행태가 발생했었던 적이 있는가? 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뭐 정책이라든지 뭐 기존의 이제 내란 사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었던 때의 뭐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그 과정에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원들이 참여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적법성을 갖춘 대선 후보를 당원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일부 국회의원이나 혹은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을 했다.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 그 뭐 민주 정당사에 대한 도전이고요. 어쩌면 이제 헌법 체계, 헌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의 시도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국민들, 어떤 당원들이 정당 내 경선 과정을 신뢰를 하고 그 경선에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 이 투표가 과연 유효해서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게 가능하냐. 그런 걱정들이 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최종적으로는 그 쿠데타 시도가 실패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구여권 세력은 넉 달여 뭐 6개월 사이에 2번이나 내란 시도를 실패한 참담한 정치 세력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수습이 됐다고 해서 이 당이 과연 대선 이후까지 제대로 건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기 대선의 성격은 뭐가 됐든지 간에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 대통령이 자기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일으켰던 내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 전국에서 내내 내란 세력의 편을 들고 윤석열의 편을 들었던 구여권 국민의힘 세력이 심지어 정당 내부에서조차도 또 다른 내란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24시간도 못 돼서 진압을 당한 뭐 그런 상황이라 과연 이 정당이 이런 어떤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이 정당의 구성 세력이 민주적 절차나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또 엉망진창이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모양새가 우스꽝스럽게 된 사람은 역시 한덕수 전 총리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9일 만의 낙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일 만의 낙마 자체도 좀 우스운 것이 애초에 왜 총리직을 던지느냐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수습하고 이 과정을 관리해야 될
이른바 이제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총리직을 던지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선에 뛰어들었는데 그것도 무소속 직함을 달고는 무소속 후보로서는 끝까지 완주하기 싫다. 예.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정치적 후견이 없는 배경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는 싫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새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하고 나서 결국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즉답을 피했고요.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무총리직을 던지면서까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언을 해놓고 정작 무소속으로는 선거를 뛰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결국 후보직에서도 낙마를 한 뒤에는 이 선거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럴 거면 도대체 국무총리직은 왜 던졌나? 이 의문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서 다시 뒤집히고 난 다음에요. 김문수 후보를 막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면서 뭐 선거를 반드시 이기길 바란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니 또 선대위원장직은 고사예요. 이분은 참 후보는 무임승차하려다가 당이 엉망이 됐고 또 결과가 뒤집힌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또 나서고 있고 참 어떤 하나의 행위 자체가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이분은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정치적 명분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의 언어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여부를 봐야 되는데 국가가 국무총리직을 던져야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해놓고 본인이 후보직에서 낙마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정치 어떤 운동원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 난리를 피웠던 것이냐. 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선수한될 때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 과정 어떤 과정 하나도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없군요. 이분은 끝까지. 예. 자, 그래서요. 지금 네. 국힘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김용태 의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90년생 김용태 의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연소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지명이 됐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제 지명을 한 거고요. 김 의원이 오늘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선대위 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된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 이게 김문수 후보랑 어울릴 수가 있는 단어인가요? 뭐냐면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이게 김문수 후보가 가장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우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 발언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공식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과나 과오 반성 이런 것들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김문수 후보한테 기자들도 관련 질문을 했는데 상의해보겠다, 앞으로 논의해보겠다 정도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직 당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의 입장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할 수는 없다였기 때문에 뭐 탄핵은 분명한 반대였고요. 그렇습니다. 탄핵 분명한 반대였고요.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그게 이제 바뀔 수 있을지 혹은 그것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김용태 의원의 발언 내용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는 없다.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을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냐, 양측이 다 뭐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진정한 화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